안녕하세요. 생각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라는 어감 때문인지 기초를 쉬운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초가 쉬운 것이면 기초를 잡았어도 벌써 잡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초과학의 후진국도 발달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초는 본질입니다. 근간이고 반석입니다. 기초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초를 쉽사리 잡지 못하는 이유는 기초가 본디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초는 어렵고 어려운 만큼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기초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기초를 잡는 방법은 오직 하나, 의문을 품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장을 이루는 서술을 인식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서술을 이루는 동사문법을 알아봅니다. 동작, 행동을 비롯해 존재, 상태, 과정, 변화 등을 나타내는 말이 동사입니다. 워크는 동사입니다. 동사 워크는 품사고 단어고 어휘입니다. 또한 문장 내에서 동사 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She walked home. 그럼 위 예문에서 walked는 무엇일까요? 문장 밖에 있느냐, 문장 안에 있느냐, 품사인 동사가 문장 밖에 있을 때는 단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을 문장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사는 문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장 안으로 들어간 동사는 단어로 머물지 않고 동사와 관련된 문법인 시제가 결합해 서술어가 됩니다. 역으로 동사가 문장에서 서술어 구실을 온전히 하려면 시제가 결합해야 합니다. 위 예문에서 동사 work에 ed가 결합된 형태인 worked, 이것이 서술어입니다. 참고로 동사에 결합되는 ed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 문법 형태입니다. 한편 서술어는 문장을 이루는 말로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접속사와 같이 사로 끝나는 말은 품사고요. 주어, 서술어, 수식어, 연결어와 같이 어로 끝나는 말은 문장 성분입니다. 품사인 동사는 서술을 이루는 한 부분이고요. 문장 성분인 서술어는 문장을 이루는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졌다고 해야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웍대는 걷다라는 어휘적 의미와 과거라는 문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웍드는 걷다라는 어휘와 과거 시제라는 문법으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지난 영상 동사 부정하기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이를 상기하시고요. 여러분 서술을 인식하지 못하면 영어를 접어야 합니다. 준비되셨죠? 본격적으로 서술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술어는 문장에서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죠. 좀 다르게 말하면 문장에서 주어를 설명하는 말은 모두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어휘부와 문법부. 주어를 설명하는 말인 서술어는 위와 같이 어휘부와 문법부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는 곧 서술어가 주어를 설명할 때 어휘적으로만 주어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제의 결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문법적으로도 주어를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서술어는 주어를 어휘적으로 설명할 뿐 아니라 강조합니다. 문법적으로도 설명합니다. 이제는 단지 서술어는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다.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서술어는 주어를 어휘적으로,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말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휘부와 문법부, 서술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문장에는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왜 문장에 비동사가 있을까요? She Betty, she happy, she out. 위 예문을 보면 문장이라면서 꽤나 어색해 보이죠? 주어를 설명하는 품사가 work와 같은 동사가 아닌 이번에는 명사, 형용사, 부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어를 설명할 때는 어휘적으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문법적으로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worked와 같이 동사에는 시제가 결합하지만 명사, 형용사, 부사에는 시제가 결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명사, 형용사, 부사는 주어를 어휘적으로 설명할 뿐 문법적으로는, 시제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어를 문법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동사를 쓰면 됩니다. She is Betty. She was happy. She is out. 위와 같이 비동사를 쓰면 주어를 문법적으로도 시제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장에 왜 비동사가 있는지 이해하셨죠? 차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주어를 설명하는 이때의 명사, 형용사, 부사를 보어라고 합니다. 주어를 설명하기만 하면 명사든 형용사든 부사든 어떤 말이든 모두 보어입니다. 정리하면 work와 같은 동사에는 worked와 같이 시제가 결합하기 때문에 비동사를 쓰면 안 되고요. 명사, 형용사, 부사에는 시제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비동사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어를 설명하는 문법이 시제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집중하시고요. 시제, 상, 태, 서법, 주어를 설명하는 동사와 관련된 서술을 이루는 동사 문법에는 시제를 비롯해 상, 태, 서법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서술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쟁쟁한 문법입니다. 처음 듣는 말이 있더라도 어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요. 아주 간략히 말하면 시제는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동사로 나타나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있습니다. 상은 동작의 양상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분사로 나타나는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습니다. 태는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분사로 나타나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습니다. 서법은 화자의 생각이나 마음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will, can, may, must와 같은 조동사가 나타냅니다. 그럼 4가지 동사 문법이 모두 쓰인 문장을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It may have been deleted. 위 예문에서 주어는 it이고요. 동사는 delete입니다. delete, 삭제하다라는 의미로 주어 it을 어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서술어가 나옵니다. 눈 크게 뜨시고요. 서술어는 동사를 포함한 4단어 전부 may have been deleted입니다. may have been deleted. 품사부터 말하면 may는 서법 조동사고 have는 시제 조동사고 be는 완료 분사고 deleted는 수동 분사입니다. 품사 관련된 문법을 말하면 may가 서법을, have가 시제를, be는 상을, deleted가 태를 나타내며 주어 it을 문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실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생강법 동사편에서 살펴보고 또 살펴볼 것입니다. 잠시 복습경 덧붙이면 동사문법의 존재를 알았으니 이제는 동사 원형을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장 내에서 나름의 문법적인 이유로 동사문법이 동사에 결합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동사문법이 결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동사라고 하지 않고 특히 동사 원형이라고 합니다. 서술어, 주어를 설명하되 앞서 살펴보았듯이 2가지 방식으로, 즉 어휘적으로 주어를 설명하고 이와 더불어 문법적으로 주어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주어를 어휘적으로 설명할 뿐 아니라 문법적으로도, 요컨대 서법적으로, 시제적으로, 상적으로, 태적으로 설명합니다. 어휘적이면서 문법적인 말, 이런 말이 서술어입니다. 또한 이런 말을 아는 것이 기초입니다. 편의상 동사는 문장에서 서술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동사만으로 서술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는 없고요. 동사는 문장에서 동사 문법과 함께 서술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서술어를 완전히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술어라는 말이 문장이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지금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서술어는 문장을 이루는 문장 성분입니다. 일개 단어인 동사와는 격이 다르고 급이 다릅니다.
서술어를 인식한 사람은 문장이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것이고, 서술어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문장이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서술어, 말이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지 알고 보면 살 떨릴 정도로 엄청난 말입니다. 앞으로 서술어를 비롯해 주어, 목적어, 보어와 같은 말을 절대 가벼이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서술어가 무엇인지, 주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확실히 인식하셨죠? 영어 문법 방향을 잘 잡고 시작해야겠죠? 별다른 생각 없이, 두서없이 그냥 막 시작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는지, 왜 배우는지 확실히 인지하고 시작합니다. 이런 뜻에서 질문입니다. 시제를 왜 배우죠? 주어를 설명하려고. 그렇죠? 시제는 서술어를 이루는 동사 문법이고 서술어는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니까 주어를 설명하려고 시제를 배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을 왜 배우죠? 주어를 설명하려고. 태를 왜 배우죠? 주어를 설명하려고. 서법을 왜 배우죠? 주어를 설명하려고. 주어를 온전히 설명하려면 동사라는 품사, 단어, 어휘뿐 아니라 동사 관련된 서술을 이루는 동사문법, 시제, 상, 태, 서법도 알아야 합니다. 역으로 서술어를 안다는 말은 곧 동사라는 품사, 단어, 어휘뿐 아니라 동사 관련된 서술을 이루는 동사문법, 시제, 상, 태, 서법도 안다는 뜻입니다. 네 가지 동사문법을 모두 알면 may 더하기 have 더하기 been 더하기 pp 하면서 암기하지 않고 it may happen 가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를 설명할 줄 모르면 사실상 영어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어를 설명한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과제고 넘어야 할 첫 번째 큰 산입니다. 생각법 1권 2권은 동사편입니다. 소제목을 보면 1권은 시제와 상이고 2권은 서법과 태입니다. 생각법 1권 2권은 주어를 설명하는 법으로 서술어에 관한 재밌는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이제 닻을 올리고 생각문법이라는 문법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첫 행선지로 동사문법 중에 으뜸인 시제라는 세계로 가려 합니다. 그런데 시제하면 단순히 시간을 말하는 문법 정도로 시제를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제를 제대로 배우려면 시제 말뜻부터 알고 시제 개념을 먼저 잡아야겠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